지영아, 너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야.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0년 전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부터요. 새벽 4시, 골목 어기 작은 반찬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무릎을 주무르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손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멸치를 골라내고 감자를 깎고 콩나물을 씻어내는 손놀림은 40년 세월이 만든 기술이었죠. 에고 무릎이 또 쑤시네. 오늘 비 오려나?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뽀얗게 김이 올라오는 국 냄새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가게는 순자 할머니의 전부였어요. 딸 하나 키우고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낸 곳. 웃음도 눈물도 모든 게 이 좁은 주방에서 시작됐죠. 오전 6시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멸치볶음 포장 하나 해주세요. 네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오늘 멸치 특히 실해요. 순자 할머니는 늘 그렇듯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40년 전 기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분주했어요. 환자 이름을 부르는 안내방송 소리,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 보호자들의 한숨 소리. 72번 김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순자 할머니는 익숙하게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혈액 검사, 혈압 측정, 문진. 늘 하던 루틴이었죠. 할머니 건강하십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요. 다만 혈액형이 좀 특이하시네요. RH-AB형이시죠?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희귀하다고. 맞습니다. 한국에서 0.3% 정도밖에 안 되는 혈액형이에요. 혹시 헌혈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젊을 땐 몇 번 했는데 요즘은 나이도 있고.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RH-AB형 혈액 급히 필요합니다. 수술 대기 중인데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요. 순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요. 제가 그 혈액형이에요.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 정말요? 할머니, 지금 혈액 기증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급한 환자라면서요? 순자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체열실로 향했습니다. 바늘이 팔에 꽂히고 붉은 피가 천천히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 그때 복도 건너편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들것에 실려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긴 머리카락, 가느다란 손.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지? 체열이 끝난 뒤 순자 할머니는 휴게실에서 주스를 마시며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까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그때 문득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겨울, 순자는 29살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남편과 함께 작은 행복을 꿈꾸던 시절이었죠. 그해 12월 순자는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동네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어. 예쁜 딸.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어요. 순자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고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산부인과엔 순자 말고도 한 명의 산모가 더 있었어요. 그 산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부유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비슷했지만 옷차림새부터 달랐죠. 두 분 다 오늘 밤 출산 예정이시네요. 힘내세요. 밤 11시쯤 순자는 딸을 낳았어요. 작고 약하지만 울음소리만큼은 또렷한 아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옆 분만실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부유한 산모도 딸을 낳은 거였죠. 두 아기는 같은 밤,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산부인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 빨리 대피하세요. 혼란 속에서 간호사들은 신생아실에 있던 아기들을 급히 옮겼어요. 연기가 자욱했고 정전이 되어 캄캄했습니다. 그 와중에 두 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 하나 확인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불은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 일부가 소실됐고 신생아 팔찌도 몇 개가 불에 타버렸죠. 우리 딸 괜찮은 거죠? 네, 다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는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안도했어요. 작고 여린 아기. 순자는 그 아기를 지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휴게실에서 정신을 차린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왜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도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딸 지영이가 반찬 가게에 들렀어요. 엄마, 오늘 일찍 문 닫으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병원 검진하고 왔어. 괜찮대. 걱정 마. 그래도 정기적으로 체크는 하셔야죠. 엄마 나이가 이제. 알아. 네가 더 걱정이다. 요즘 야근 많다며? 지영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성실하고 착한 딸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지영이를 40년간 키웠어요. 혼자서요. 남편은 지영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순자 할머니는 반찬 가게 하나로 딸을 키웠습니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이제 취직까지 시켰죠. 지영아, 저녁은 먹고 왔어? 아직이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안 먹고 왔어요. 두 모녀는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밥맛이 없었어요. 자꾸만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밥도 안 드시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여성이었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봤던 창백한 얼굴의 그 여성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며칠 전에 병원에서 혈액 기증해 주신 분이시죠? 제가 그때 환자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반찬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수술 잘 받았어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병원에 연락처 여쭤봤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여성을 보는데 자꾸만 지영이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제가 자주 와도 될까요? 이 동네가 좀 정겨워서요.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그날 이후 미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 가게에 들렀어요. 처음엔 반찬을 사러 왔다가 나중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오기도 했죠. 순자 할머니는 미나와 대화하는 게 이상하게 편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사장님 혈액형이 RH-AB형이시죠? 네, 맞아요. 희귀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그날 사장님 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유전자 패턴이 부모님과 안 맞는다고요. 유전자가 안 맞는다고요? 네. 그래서 DNA 검사를 다시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미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이게 무슨...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 검사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래요.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 빛바랜 채 남아 있었어요. 신생아였던 지영이의 모습,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종이 한 장. 출생증명서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종이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덮고 조용히 울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날 밤 불이 나서 아기가 바뀐 거라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미나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이상한 끌림. 지영이와는 다른, 하지만 어딘가 닮은 그 느낌.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이튿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순자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기가 바뀐 거라면, 만약 지영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면, 만약 미나가 내가 낳은 딸이라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지영이, 반찬 가게에서 함께 웃고 울던 그 시간들, 그게 다 거짓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해도 40년은 거짓이 아니라고. 김순자 환자분,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한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류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 대상자 서미나.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나가 내 친딸이라는 얘기였어요. 생물학적으로요. 그렇다면 지영이는? 의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출생 당시 특별한 상황이 있으셨나요? 병원 화재나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거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걷는 길. 순자 할머니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4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연기가 자욱했던 복도, 아기를 안고 뛰던 간호사들, 정전으로 캄캄해진 신생아실, 그리고 품에 안긴 작은 아기. 그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었다니. 아니, 틀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기는 내 아기예요. 40년을 함께 산 내 딸이에요.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면 미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낳은 딸, 40년간 못 만난 딸, 재벌가에서 자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딸. 순자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우는 할머니를 힐끗 보고 지나쳤어요.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지영이에게 어떻게 말하지? 미나에게는 또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의 부모님은 40년간 딸로 키운 그 부유한 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녁 무렵 순자 할머니는 반찬 가게로 돌아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영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 미안해. 그냥 좀 산책하고 왔어.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순자 할머니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딸. 새벽에 반찬 만들 때 옆에서 졸던 어린 지영이. 학교 운동회 때 제일 크게 응원하던 지영이. 첫 월급 받아서 엄마한테 꽃 사다 준 지영이. 그 모든 게 혈연과 상관없이 진짜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눈이 빨간데요. 응,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더니 그래. 지영이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가게 문 일찍 닫으셨던데. 응,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다행이에요.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미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까? 순자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모두를 위한 길인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진실은 이제 혼자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것. 이튿날 오후 미나가 반찬 가게에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어서 와요. 차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가게 구석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차를 마시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제 친부모님이 누구실까 하는 거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계속 궁금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손이 덜덜 떨려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병원 기록을 찾아보고 있는데 40년 전이라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신생아실이 혼란스러웠다고. 혹시 그때 아기가 바뀐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나야. 네. 나 할 말이 있어요. 미나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사장님, 왜 우세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받았던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이거 한번 봐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나도 최근에 검사를 받았어요. 네가 DNA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나야, 너는 내가 낳은 딸이에요. 40년 전 그날 밤 불이 나서 아기가 바뀌었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40년 동안 다른 아이를 내 딸로 키웠고 당신은 다른 집에서 자랐죠. 미나는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저는 사장님의... 내 친딸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찬 가게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미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이라고 부른 분들은 당신의 생물학적 부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을 40년간 키운 분들이죠. 그리고 사장님이 키우신 딸은 내 생물학적 딸은 아니에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내 딸이에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직 지영이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반찬 가게 일은 평소처럼 했지만 손놀림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멸치를 고르다가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하고 냄비를 올려놓고 불 켜는 걸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며칠째 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이 좀 피곤한가 봐. 병원 가보세요. 요즘 독감도 유행한다던데. 응, 알았어.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앓는 건 독감이 아니었어요. 40년 묵은 비밀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저 오늘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DNA 검사 결과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당연하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뵙죠. 다음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카디건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려두었던 거였어요. 미나가 보낸 주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입구에 서 있는데도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미나가 나와서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큰 창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 옷차림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미나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빤히 바라봤어요. 당신이 우리 미나를 낳았다는 사람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소? 여보, 이미 DNA 검사 결과가. 미나 아버지, 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DNA 검사가 전부인가요? 40년을 함께 산 게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떨림 속에서 슬픔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아프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부인.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40년 전 그날 밤 병원에 불이 났고 혼란 속에서 아기가 바뀐 거예요. 누구 하나 알지 못한 채로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요? 이제 와서 딸을 돌려달라는 거요?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부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진실을 알게 됐고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미나는 당신들의 딸이에요. 40년을 함께 사셨으니까요. 그건 어떤 혈연보다 강한 거예요.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 회장이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앉으시죠. 얘기를 좀 합시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미나가 다른 집 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병원 기록도 찾아봤소. 정말로 그날 밤 불이 났더군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소. 당신이 키운 딸, 그러니까 우리의 친딸은 어디 있소?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영이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예요. 제 딸 지영이요. 아니,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서 회장 부부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부인의 손이 떨렸어요. 닮았네요, 여보. 제 젊은 시절이랑. 그러게요. 미나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예쁘네요. 순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착한 아이예요. 평범한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반찬 가게 하나로 키웠는데 한 번도 불평 없이 잘 자라줬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차가움이 조금 빠졌어요. 아닙니다. 지영이가 있어서 제가 살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나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부모님이 지영 씨를 만나보고 싶대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야겠죠. 하지만 아직 지영이한테 말을 안 했어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제가 함께 있어 드릴게요.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고마워요, 미나야.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지영이가 반찬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어. 엄마가 더 쉬셔야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지영아. 네? 순자 할머니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지영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지영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뭔데요, 엄마? 무서워요. 무섭긴. 그냥 엄마가 내한테 숨긴 게 있어서.
숨긴 게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영아, 너 태어났을 때 얘기 들어봤지?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날 밤 병원에 불이 났어. 네, 들었어요. 그 불 때문에 혼란이 있었어. 신생아실에서. 지영이는 엄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영아, 너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요. 지영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날 밤 아기가 바뀌었어. 나는 몰랐어. 40년 동안 몰랐지.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 DNA 검사를 했거든.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꺼내 지영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의 진짜 부모님에 대한 거야. 지영이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었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엄마 딸이 아니라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제 진짜 아빠는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0년을 속이고 살았으면서 미안하다고요? 속인 게 아니야. 나도 몰랐어.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이제 와서 제가 엄마 딸이 아니라니. 지영이는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재벌가야. 강남에 살고 있어. 재벌가요? 지영이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요?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했나 봐요. 제 진짜 부모는 부자래요. 이제 저보고 거기 가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알 권리가 있잖아. 내 진짜 부모가 누군지. 전 몰라도 됐어요. 지영이는 소리쳤습니다. 전 엄마가 제 엄마예요. 40년을 함께 산 게 가짜예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준 게 가짜예요? 학교 운동회 때 김밥 싸주신 게 가짜예요? 순자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다 진짜야. 그럼 왜 이런 말을 해요? 전 몰라도 됐다고요. 지영이는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사장님 말씀하셨어요? 응.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떠나버렸어. 화가 많이 났나 봐. 당연하죠.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미나는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모님이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니.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도 넌 침착하더구나. 아니에요. 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혈연이 전부는 아니구나. 함께 산 시간도 중요하구나. 순자 할머니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넌 참 성숙하구나. 아니에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만나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집에서요. 제가 갈게요. 알겠어. 저녁 무렵 지영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밥은 먹었니? 네. 거짓말. 얼굴 봐라. 순자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앉아. 먹어. 엄마. 응? 저 생각 좀 해봤어요. 지영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냥 모르고 살면 안 되냐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힘드셨겠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산 딸이 생물학적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지영아.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실까? 어떤 분들일까? 만나보고 싶을까 아닐까?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 엄마는 제 엄마예요. 혈연이 아니라고 해도요. 순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이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미나와 지영이를 함께 만나게 했어요. 작은 카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서민아예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은 두 여자. 순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희 둘이 만나는 걸 보니까 신기하네. 저도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세요. 아니에요. 미나 씨가 훨씬 예쁘세요.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지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평범한 사무직이요. 저는 요즘 쉬고 있어요. 건강 때문에. 많이 아프세요? 수술 받았어요. 그때 사장님, 아니 어머니께서 혈액 기증해 주셔서 살았어요. 지영이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우연히.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운명이었죠.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지영 씨와 함께요.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꼭 가야 할까요? 네. 얘기 나눌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와 지영이는 강남의 한 고급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떨려요. 나도 떨린다. 두 사람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서 회장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를 보는 순간 멈췄어요. 당신이 지영 씨군요. 네, 안녕하세요.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많이 닮았네요. 제 젊은 시절이랑. 거실로 들어가자 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도 함께 있었어요. 앉으세요. 네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서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제 친딸입니다. DNA 검사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지영이는 놀라 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제 딸입니다. 당연히 이 집에서 살아야죠. 그동안 못해준 것도 많고요. 저는 재산도 상당합니다. 당신이 상속받을 몫도 있고요.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닌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딸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영이는 제가 키웠어요. 40년을 함께 살았고요. 그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저도 그 시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알아요. 반찬 가게 일 도우면서 대학도 아르바이트하며 다녔다고 들었어요. 네. 그럴 필요 없었어요. 당신은 이 집 딸이니까요. 지영이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시간 좀 주세요.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으니까 혼란스러워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말이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지영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그쪽 집에 가는 게 행복일까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만약 제가 그쪽 집에 간다면 엄마는? 순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고민되시죠? 네. 저도 그래요.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미나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제 부모님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도 제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셨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예요. 하지만 서 회장님 부부도 제 부모님이고요.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 씨. 네? 우리 친구 할래요? 친구요? 네. 우린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운명이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지영이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친구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만나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서 회장님 댁에 가보려고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이사는 안 갈 거예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순자 할머니는 지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40년 동안 저 키워주셔서. 서 회장 부부에게 지영이의 결정을 전하자 처음엔 실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자주 놀러 오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미나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되 순자 할머니도 자주 뵙기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가족은 이상한 형태로 연결됐어요. 지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 회장 댁에 갔고 미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반찬 가게에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서 회장 부부, 미나, 지영이, 그리고 순자 할머니. 순자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가운데 두고 5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 회장 부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 맛있네요. 역시 사장님 솜씨예요. 과찬이세요. 순자 할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40년 함께한 딸. 혈연은 아니어도 가족이고 가족이어도 혈연이 아닌 복잡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반찬 가게 앞 가로수도 초록에서 갈색으로 다시 초록으로 물들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더 쑤셨지만 손놀림은 여전했어요. 멸치를 고르고
감자를 깎고 콩나물을 씻어내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이제 순자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지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괜찮아, 네가 쉬어야지. 엄마가 더 쉬셔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미나가 가게에 들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제 미나는 순자 할머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어서 와, 미나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모님이 같이 오신대요. 응? 회장님이? 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순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시 후 서 회장 부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사람은 가게 구석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서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내 순자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영이를 40년 동안 키워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저는 돈 때문에 지영이를 키운 게 아니에요. 제 딸이니까 키운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혼자서 아이 키우고 가게 운영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서 회장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그동안 미나를 부족함 없이 키웠어요. 좋은 학교 보내고 해외여행도 보내고. 하지만 지영이는 그런 걸 못 누렸잖아요. 지영이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한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부인.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지영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서 회장이 다시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지영이의 몫입니다. 제 딸이니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내 생각은 어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 회장님 마음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심이시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그 돈으로 가게를 조금 수리했습니다. 낡은 간판도 새로 달고 벽지도 새로 발랐어요. 지영이와 미나가 함께 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페인트 더 칠할까요? 응, 그래. 고마워, 미나야. 엄마, 여기 선반 새로 달았어요. 오, 잘했네. 훨씬 깔끔하다. 세 사람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작업이 끝나고 세 사람은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나네요. 그러게. 혼자 했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거야. 어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 맞다. 밥 먹어야지. 순자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맛있어요. 미나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솜씨예요.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영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40년 함께한 딸, 둘 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 빛바랜 채 남아 있었어요.
신생아였던 지영이의 모습,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그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의 생물학적 딸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 아이를 자신의 딸로 만들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앨범 마지막 장에 새 사진을 붙였습니다. 얼마 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운데 순자 할머니, 왼쪽에 지영이, 오른쪽에 미나.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서회장 댁에서 저녁 식사 초대가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영이는 함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떨리세요? 조금.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회장 댁 현관문을 열자 미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지영 언니. 어서 오세요. 응, 우리 왔어. 거실로 들어가자 서회장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서회장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네. 앉으세요. 얘기 나눌 게 있어요. 다섯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서 회장이 와인을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요? 네. 혈연으로든 정으로든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입니다. 서 회장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지영 씨는 제 친딸이고 미나는 김 사장님의 친딸이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결시켰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두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에요. 미나도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뭘요?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김 사장님 덕분에 지영이가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다섯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다섯 사람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감사, 미래의 희망. 서 회장 부인이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가게 일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게 일이 제 낙이에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존경스럽네요. 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해왔지만 사장님만큼 열심히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혼자서 딸 키우고 가게 운영하고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다섯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서 회장이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게 뭐예요? 미나의 어릴 적 물건들이에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그림, 상장 같은 거요. 서 회장 부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나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못 봐준 시간들이네요. 어머니. 미나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래, 그렇지. 지영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어릴 적 사진 가져왔어요. 지영이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서 회장 부부는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지영이 돌잔치 사진이에요? 네. 소박하지만 따뜻하네요.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집에서 간단하게만 했어요. 그래도 행복해 보여요. 사진 속 지영이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영이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또 오세요. 미나가 순자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나야. 지영이도 서 회장 부부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인데 당연하죠. 자주 놀러 와요. 네, 그럴게요. 택시 안에서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단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저는 누구인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족의 딸이에요. 엄마의 딸이기도 하고, 서 회장님의 딸이기도 하고요. 그래, 맞아.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인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참 성숙하구나.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산부인과 폐허를 찾아갔습니다. 40년 전 불이 났던 그곳은 이제 빈터가 되어 있었어요.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연기가 자욱했던 복도, 아기를 안고 뛰던 간호사들, 정전으로 캄캄해진 신생아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영이를 40년 동안 키운 건 축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나도 만났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축복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 가게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반찬을 담고 계산하고 인사하고 지영이와 미나가 함께 도왔습니다. 어머니, 멸치볶음 떨어졌어요. 응, 금방 만들어 올게. 지영 언니, 여기 계산 좀 도와줘요. 알았어. 세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한 것처럼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늘 장사 잘 됐네요. 그러게. 다 너희 덕분이야. 저희가 뭘 했다고요? 많이 도와줬지. 순자 할머니는 두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사이좋은 거 보면 내가 다 기분이 좋아. 저희도 좋아요.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미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동생 생긴 것 같아서 좋아. 지영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순자 할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지영이와 미나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서 회장 부부도 함께 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장님. 어머,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반찬 가게 테이블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초 불어요, 엄마. 다 같이 불자. 하나, 둘, 셋. 5사람은 함께 초를 불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순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축하받을 줄은 몰랐네. 당연히 축하받아야죠. 어머니 생신인데. 맞아요, 엄마.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있어요. 지영이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 앞치마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 이거. 저희가 같이 골랐어요. 엄마 앞치마가 너무 낡아서. 고마워, 얘들아. 순자 할머니는 새 앞치마를 입어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잘 어울리세요, 어머니.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서 회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행권이에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이요? 네. 사장님이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한번 쉬시라고요. 하지만 가게는 제가 지킬게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미나도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정말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지영이와 미나가 함께 동행했어요. 세 사람은 제주도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바다 좋네. 그죠? 처음 와보시는 거예요? 응. 평생 가게만 지켜서. 이제 자주 오세요. 저희가 모시고 올게요. 고마워. 세 사람은 해변에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만약 불이 나지 않았다면, 만약 아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지영이는 없었겠죠. 40년 함께한 추억도, 반찬 가게에서의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나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게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만든 인연은 진짜였습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희도 행복해요. 지영이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도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영이가 와서 도왔고 평일에는 미나가 들렀어요. 서 회장 부부도 가끔 가게에 들러 반찬을 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영이와 미나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너희가 있어서. 저희요? 그래. 너희 둘 다. 순자 할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4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잖아. 엄마가 더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미나야, 너는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40년간 못 본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받아줘서. 당연한 걸 뭘요? 너희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주는 게 나는 제일 고마워. 저희도 고마워요, 어머니. 저도요,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거구나. 40년 전 그날 밤, 불이 나지 않았다면, 아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고통이 있었기에 기쁨이 더 크고, 이별이 있었기에 만남이 더 소중하고, 상처가 있었기에 치유가 더 따뜻한 법이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두 딸과 함께 노을을 봤다. 한 명은 40년을 함께 산 딸. 한 명은 40년 만에 만난 딸. 둘 다 소중하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정, 쌓은 추억.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나는 두 가족을 가졌다. 아니, 하나의 큰 가족을 가졌다. 그게 참 감사하다. 내가 낳은 딸, 내가 키운 딸. 둘 다 내 딸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엄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전 어느 겨울밤, 산부인과에 불이 났습니다. 그날 밤 두 아기가 바뀌었고 두 가족의 운명이 엇갈렸죠. 하지만 그 엇갈림이 결국은 더 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함께한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혈육을 넘어선다는 것. 순자 할머니와 두 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가족이란 뭘까요? 혈연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